지금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 3명 사라져 발칵 추가 이탈 방지에 총력이라는 소식입니다. 정성산 TV는 남북 통일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최근 중국 야오닝성 단둥에서 북한 노동자 일부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에 지난 12일 단둥 인근에 있는 복장회사에 조선 노무자들이 달아났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며 사라진 이들은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공장에서부터 미리 생각을 가지고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장회사의 남자가 거의 없는 만큼 남자 1명은 관리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3사람의 관계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돈을 훔쳐 달아난 것도 아니어서 자취를 감춘 동기나 목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코로나로 인해 이들이 선양, 지린, 장춘 등으로 도망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둥에 아직 숨어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각종 밀집 시설들을 폐쇄하고 대중교통을 중단하는 등 곳곳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단둥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계자들은 사라진 이들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 일로 인해 조선의 상부에서 단둥시 북한 무역 대표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외출을 금지했다며 미리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일체 이동 및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다른 노동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속하려는 것이지만 이미 노동자들 속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 조선이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 이후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뒤숭숭하다며 송환을 앞둔 노무자들은 조선으로 돌아가면 가면 빚이 있거나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으나 당자금은 꾸준히 상납해야 해 제대로 돈을 모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 내 가족들이 파견 나온 노동자들을 내세워 돈을 빌린 경우도 많아 빈손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번에 노무자들이 송환되면 무작정 다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을 때 도망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들려드릴 소식은 양강도 농민들 빗구러기로 전락비 때문에 폭행당하기도 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양강도에서는 수확철에 농민들이 빚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 NK에 양강도 농민들이 수확 시기를 맞았으나 빚 단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봄에 빌린 것을 가을한 것으로 물어야 하는데 농사 작황이 좋지 않고 곡물 허실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어 빚 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 농촌에서는 보통 4월 말부터 곡식이 바닥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인 보릿고개에 들어선다. 이 시기에 도시의 돈주들과 상인들은 농촌 지역을 오가며 돈이나 식량을 꿔주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외상으로 주는데 대신 수확철인 가을에 꿔준 것의 몇 배의 값을 받아내는 식으로 이득을 남긴다. 올해 가을에도 도시의 상인들이 외상값을 받아내기 위해 이달 초부터 농촌에 밀려들고 있으나 가뭄과 폭우, 태풍 피해로 작황이 안 좋은 데다 곡식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돼 농민들이 빚에 쫓기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갑상군 평화리 한 주민은 올해 봄에 강냉이 40kg를 다른 주민에게 꿔먹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봄 상인에게서 감자 150kg를 꿔먹은 양강도 풍서군의 한 주민은 지난 8일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파군 강아리의 한 주민은 올봄에 식량을 빌려준 상인으로부터 가을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상황 타령만 할 것이냐 는 타박을 들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던 끝에 결국 폭행으로 이어져 안전부 걸음까지 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국가가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끼리 서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식량 사정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돈이나 식량을 꾸어준 사람들도 빚 받아내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금 북한 현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 국토안보 장관. 북한 암호화폐 등 10억 불 이상 탈취해 무기 개발른 소식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등을 탈취해 무기 개발에 사용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18일 싱가포르 국제 사이버 주간 서밋 행사 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와 경화의 사이버 탈취를 통해 대량살 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그는 북한이 각국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이버 강탈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아울러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과 같은 적대 국가들과 전 세계 사이버 범죄자는 더 교묘해지고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이들의 사이버 작전이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공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랜섬웨어 공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수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미국에 2,500건 이상의 랜섬웨어 공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강력한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한국과 랜섬웨어 실무그룹을 가동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올해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의 60% 정도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에는 앤 유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의 최고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심야 이어 해상원 충구역에 또 포격 14시간 새 총 350여 발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날 심야부터 19일 오후까지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해 9월 19일 남북군 사합의를 잇따라 위반했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낙탄 지점은 9월 19일 합의에 따른 북방 한계선 이북 해상완 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9월 19일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해상완 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월 19일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 직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8시 27분경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아군 동부 및 서부전 선부대들의 다시 한번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할 때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는 17일에서 21일 일정으로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된다. 철원 일대 사격장에서는 매달 꾸준히 전차포와 MLRS 등 다양한 사격 훈련이 진행됐고 주민 공지 등 안내도 있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10시께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오후 11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19일 오후까지 약 14시간 사이 총 350여 발을 발사한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오전 1시 20분께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2시 57분께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 오후 5시께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께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 등 총 5곳에서 560발 넘게 포격해 9월 19일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당시에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로 MLRS 사격 등에 대해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 책동의 경고를 보내자는 목적으로 대응 시위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식 무력 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이 9월 19일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총격 등 과거 사례에 더해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8건으로 늘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인 16일부터 22일 폭격을 이용한 무력 시위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9월 19일 합의 무시하며 일부러 남한 자극 북한, 합의 파기 놀이나 북한이 그간 문제 삼지 않던 남측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월 19일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남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9월 19일 군사합의 파기론에 기름을 부어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맹방인 중국의 당대회 기간이기는 하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도 아니어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에서 11시부터 서해와 동해에 9월 19일 군사 합의상 해상완 충구역으로 포탄 총 250여 발을 퍼부었다.
북한은 지난 14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동서해 해상완 충구역을 향한 포병 사격을 감행해 9월 19일 합의를 잇따라 위반했는데 나흘 만에 또 도발한 것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4일, 15일, 19일 잇따라 내보낸 대변인명의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서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주한미군 사격은 9월 19일 군사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이 아니며 과거부터 줄곧 시행된 훈련이다. 이에 북한이 일부러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으로 남측을 자극해 9월 19일 군사합의 폐지론을 부추기는 등 격한 반응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빌미로 정세 격화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국지 도발이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서기 위한 핑계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의 노골적인 9월 19일 군사합의 위반이 의도된 일련의 도발 시나리오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9월 19일 합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우리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9월 19일 군사합의는 2018년 체결 당시엔 접경지대에서 감시 정찰 기능을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북측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북측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폐기를 유도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선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결정될 중국 공산당 당대회 기간인 16일에서 22일에는 무력 시위를 자제하리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이런 전망도 무색해졌다. 하지만 포탄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어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어떻게든 국제사회에서 호명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양무진 총장은 북한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니라서 중국 당대회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한미가 자신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응조치로 포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항변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김정은 이딴 무력 도발 핵 위협 전문가가 본 우리의 대응 카드는 이라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최근 20일간 8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총 12발의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등 준전시급 무력 도발과 핵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10월 13일 심야 14일엔 걸쳐 군용기 위협 비행 직후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오전 오후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의 방사포를 포함한 총 560발 이상의 대규모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5일 발표를 통해 우리 측에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며 노골적인 9월 19일 합의 위반과 자신들이 도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면서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태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내적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에 동의하긴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짚었다. 바이든은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인물로 대선 기간에도 핵무기를 단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에 한국을 위해 그동안의 신념을 깨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얘기다. 손 교수는 자체 핵무장 개발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 여론의 지지도 높지만 한미동맹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 있어 북핵 문제는 동맹국의 안보 문제임과 동시에 핵무기 비확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동맹국이 핵무기를 확산시킨 주범에 대항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동맹국의 핵무기 확산을 허용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개발을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에 미칠 악영향 등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다만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은 한미 중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의제이지만 중국은 북한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북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아 중국으로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현재의 긴장 국면이 더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중국 측과의 소통도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외에 한국에게 다른 선택지와 카드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의 핵 정책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는 불가하거나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우리가 핵을 보유하려면 스스로 핵을 개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도 저위력 핵무기 개발이면 6개월, 실전 배치까진 2년 정도라며 다만 나라와 국민의 공론화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서울의 불바다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의 버섯구름, 북한의 핵타격으로 인한이 피어오르는 상황을 무릅쓰고 한국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60년 전에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파리에 왔을 때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뉴욕이 불타는데 파리를 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답을 못했다는 사례를 덧붙였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18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긴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핵과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런 긴장을 늦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는 앞으로도 남북 통일을 위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